자, 108회 실무시험 세아산업 회사로 들어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아산업 해가지고 2025년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에 일반 전표 입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인데요. 자, 2월 11일 영업부 거래처 직원인 최민영의 자녀 돌잔치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자, 거래처에 축의금 낸 거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세아산업으로 해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요. 자, 날짜가 며칠인가요? 그럼 문제 보시면 2월 11일. 자, 거래처 직원의 돌잔치 축의금을 10만 원 낸 겁니다. 자,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800건대로. 자,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 그렇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분계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월 31일 제주공장의 직원을 위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당월분 납입액 27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까요?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은 종업원이 책임지는 거니까 차변에 그렇죠. 퇴직급여로 500번대의 제조공장의 직원을 위한 확정 기여형 그러니까 500번대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납입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3월 31일이죠. 자, 차변에 퇴직급여. 자, 근데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코드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는 뭐죠,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3월 31일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5월 30일 당사는 유상증자. 유상증자라는 건 증자라는 건 자본금이 대변에 증가하는 거예요. 유상이라는 거는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자,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5천주를 한 주당 4천원에 발행하고 증자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유상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이 2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액면 5천원짜리를 4천원에 싸게 발행한 거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이 됐죠. 자, 그런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그걸 우선 상계한다고 돼 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먼저 차변으로 상계하고 그러고도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날짜는 5월 30일자로 들어가시고요. 자, 주식을 발행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대요.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자, 보통예금인데 5천주인데 한 주당 4천원에 발행했으니까 2천만 원이 들어왔겠죠. 자, 그럼 대변에 자본금이 얼마예요, 여러분? 자, 대변에 자본금 주식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하겠죠. 자, 자본금은 문제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 한 주당 5천원. 그쵸? 자, 몇 주를 발행했어요? 5천주. 그럼 자본금은 그렇죠. 2,500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00 난 것만큼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여러분 대변에.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 그럼 그걸 우선 차변으로 상기하시고요. 그러고도 부족한 건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입니다. 7월 10일 레인 상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3개월 만기 약소금 2천만 원을 하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 수수료 5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여러분 웃긴 거는
매각 거래로 하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지금 이건 차익 거래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차익 거래하는 것은 내가 어음을 매각한 게 아니라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입한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대변에 받으러 어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요 차익 거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날짜가 언제죠, 여러분?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자, 7월 10일 날 자, 어음 2천만 원짜리를 은행에 할인했고 자, 할인료 5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왔죠. 자,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2천만 원 빼기 55만 원 하게 되면 1945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차변에 55만 원 요 할인료 낸 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자, 차익 거래로 하라고 했으니까 뭘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대변에는 그죠. 차익 거래니까 받으러 오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 여러분? 그렇죠. 차익금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단기 차익금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만기가 3개월이니까 1년이 넘지 않잖아요. 단기 차익금. 자, 이 거래처 코드는 어디 은행에다가 지금 할인한 거죠? 여러분 문제 보니까 자, 하나은행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하나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차익 거래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면 대변에 단기 차입금,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지금 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월 13일 당사의 거래처인 주 서울로부터 기기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 기기장치의 공정가치는 38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형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산 수중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날짜는 며칠인가 여러분 보니까 자, 12월 13일. 자, 기기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차변의 기기장치 자산이 증가하겠죠. 차변의 기기장치. 자, 이게 공정가치가 얼마짜리죠? 보니까 380만 원.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하면 돼요?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산 수중이익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를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닫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2번이에요. 자, 1번입니다. 10월 8일 수출업체인 주 상상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0만 원을 판매하고 영세율 생계한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매출에 영세로 잡는 거죠. 판매 대금은 당월 20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다. 서류 번호 입력을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월 8일 날. 자, 문제 다시 보시면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가 생겨서 발행했다. 그럼 매출의 영세 12번으로 자, 제품. 자,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자, 거래처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상상한테 팔은 거죠. 상상이라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한서니까 1번 넣어주시고요. 자, 영세율 구분은 그렇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서류 번호는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돈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판매 대금은 당월 20일 날 받기로 했대요. 지금 8일인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2번 눌러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자, 10월 14일 날 제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트럭의 접촉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을 안녕정비소에서 수리하고 165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법인카드, 순양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단 지출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한다. 즉 수익적 지출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5년도 10월 14일 날 150에 15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날짜가 몇 월 며칠인가요, 여러분? 10월 14일? 자, 10월 14일. 자, 지금 화물용 트럭에 수리비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카드로 매입을 한 거죠. 그러면 매입의 카가. 자, 이게 만약에 승용차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이게 매입 매수점표에 입력할 수가 없죠. 우리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데 카드 점표를 받았다 그러면 그땐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하는 거죠. 이건 지금 화물용 트럭이에요. 그럼 주의사항이 화물용 트럭이에요. 이런 트럭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매입의 카가로 매입의 카가 57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수리한 거니까 뭐 키워드 수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5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이거 누구한테 공급받은 거죠? 문제 보시면 안녕정비소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순양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분계는 4번 카드로 하시면 편하죠.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에 카드거래처가 걸리고요. 자, 이거 차량 유지비 계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니까 그렇죠. 500번대 제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3번입니다. 11월 3일 날 주식회사 바이머신에서 10월 1일 구입한 기기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생계한서 마이너스 생계한서를 발급받은 거죠. 자,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계는 음수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쌓여 있는데 이거 지금 마이너스 생계한서를 받은 거니까 대변에 마이너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은 10월 1일 날 기기장치 구입했을 때 어떻게 분기를 해 놨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0월 며칠 날 구입했었다 여러분 분들 보니까 10월 1일 날 구입했었다. 자, 10월 1일자에 가보니까 매입의 과세로 해서 3천에 300 그리고 차변의 기기장치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계를 반품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분계를 음수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했던 기기장치를 그냥 차변에 마이너스 치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도 공제받을 수 없죠. 그럼 마이너스 부가세 대급금 마이너스 300 이렇게. 미지급금도 갚을 필요가 없죠. 반품으로 돌려보낸 거니까 대변의 미지급금 마이너스 3,30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분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날짜가 언제요? 여러분 11월 3일이죠. 자, 그러면 매입의 과세 51번 그리고 기기장치 그리고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생계하서 양식 보시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죠?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아산업이고 바이머신한테 받았어요. 바이머신 걸어주시고 전자생계하서로 되어 있으니까 1번. 자, 분계는 혼합으로 들어가서 차변에 기기장치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마이너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도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도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기기장치를 샀다가 반품으로 돌려보내고 마이너스 생계한서 받았을 때 마이너스 분계하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당사의 영업부 직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미리 주문하였던 초콜릿을 주식회사 사탕으로부터 인도받았다. 자, 대금 220만원 부가세 포함 중에 220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었고요. 그러면 10월 4일날 차변에 선급금 이렇게 해놨겠네요. 그럼 그 대변에 선급금 상기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전자생계환수를 수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선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자, 11월 10일 날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영업부 직원들 선물을 구입하고 생계에서 받은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11월 11일 날. 자, 이거 매입의 불공인가요? 매입의 과세인가요? 그렇죠. 이건 접대 목적이 아니니까 매입의 과세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품목에 힘내라 초콜릿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금액은 200에 20이죠? 200에 20.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사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생계환수로 되어 있으니까 1번 넣어주시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분계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자, 이거 접대비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그렇죠. 복리 후생비로 들어가는 거죠. 영업부 직원들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뭘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계약금 지급했을 때 선급금으로 했을 거니까 선급금을 상계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 계약금이 얼마다? 20만 원이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나머지. 자,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12월 28일 날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 취득원가 120, 감가상각 누계에 96만 원짜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27만 5천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별도의 생계한서나 현금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으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짜가 우선 언제죠, 여러분? 자, 날짜가 12월 28일이죠. 그럼 12월 28일로 들어가서 자, 12월 28일 들어가서 자, 비품을 사용하던 거를 갖다가 팔았죠.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고 생계한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라. 그러면 이거는 매출인데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매출에 건별로 하시는 거예요. 14번에. 이렇게요. 그다음 비품이고요. 자, 얼마에 공급했죠? 문제 보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27만 5천 원에 공급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매출의 건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금액 포함된 걸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27만 5천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 입력하면 25만 원과 2만 5천 원. 자, 이거 누구한테 팔았는가 봤더니 개인 소비자한테 팔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돼 있어요. 생략하면 되겠죠.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자, 대변의 제품을 우리가 판 게 아니라 회계상으로는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한 거니까 대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취득원가를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 누계액으로 관리를 하니까 대변의 취득원가 얼마? 취득원가 얼마? 이런 문제 120만 원. 자, 차변에 대변에 쌓여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 주시는 건데 이 비품이 212번이니까 213번 다음 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96만 원 이렇게요. 자, 그리고 27만 5천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27만 5천 원 보통 예금 들어온 거 분개해 주셔야죠. 27만 5천 원이죠? 27만 5천 원.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했어요. 다 했더니 만 원만큼 대차 차익이 납니다. 이게 마이너스면 차변에 더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 대변에 더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변이니까 대변이면 수익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왜 만 원의 이익이 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2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문제 보시면 감가상각한 게 96만 원이에요. 그럼 24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25만 원에 지금 부가세 별도로 판 겁니다. 그러니까 만 원만큼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이익이 맞는지 검증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문제까지 또 풀어봤습니다.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